내연기관은 이래서 불편하네요. 아 이거 전기차가 짱이에요. 이런 거 하면 죽방을 그냥 강냉이로 그냥 풀어로 그냥 던져버릴까. 요즘 자동차 유튜브, 자동차 시장을 보면 재미나요. 한쪽에서는 전기차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기차가 별로다, 진영을 나눠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아쉬운 게 둘 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좋게 보는 분들은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들은 나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너 전기차 싫어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나는 전기차를 싫어하는데 전기차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저런 호구자식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취향에 맞게 전기차를 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EV6 이 시승기를 최초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진짜 이 우파TV만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보통 시승기를 하면 약간은 좀 말을 좀 아끼긴 해요. 그냥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따라서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제 주관적인 느낌을 좀 덜 이야기하거든요. 네, 오늘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 볼까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유튜브가 좀 재미난 게 한편에서는 전기차가 최고다, 무조건 전기차가 돼야 돼 이러면서 앞뒤 그냥 다 덮어놓고 전기차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좋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도 좋은 거 있어요. 근데 너무 이 전기차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EV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외관 디자인 바뀌었죠? 어때요? 깔끔해졌잖아요. 기존 디자인도 나쁘진 않았지만 패밀리룩을 가져와 가지고 시그니처 스타의 라이팅, 요거 화살표 모양, 요런 포인트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결 깔끔해지고 기아 자동차의 그 디자인 철학을 잘 담아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 차는 GT라인이에요. GT라인 일반이 아니라 GT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DRL이 이어져 있죠. 요거 그냥 GT라인 아니면 요 불빛 안 들어옵니다. 에어, 어스 옵션 다 집어넣어도 이 불빛 안 들어와요. 자, 근데 이 GT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그냥 5천, 6천만 원 훌쩍 넘어가요. 보조금 받아도 금액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전기차를 제가 왜 비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5천만 원에 만약에 이 EV6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차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인기 많은 거 있잖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 오히려 5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습니다. 소렌토 어때요? 연비 좋아요. 조용해? 실내 공간 넓어? 디자인 잘 나왔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훌륭한 차를 두고 EV6를 왜 사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비 저렴한 거? 하지만 그 유지비 저렴한 거 뽑아내려면 한 2, 3년 동안 연락이 타야 돼요. 한 달에 만약에 유류비로 따지면은 내연기관 비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물론 비교 대상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전에 G80 3.5 탔었고 이후에 이제 폴스타 타고 다니잖아요. 폴스타 지금 타고 다니는데 G80 탔을 때는 유류비가 그래도 몇십만 원 이상씩 나왔는데 지금 폴스타 전기차로 바뀌면서 집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10분의 1 수준, 몇만 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유지비가 저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차 뭐 사지? 그랜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문파님. 문파크 어쩐 일이야? 아니 아버지 차 한 대 새 걸로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딜러 소개 혹시 좀 괜찮은 사람 있을까요? 야 바보야, 요즘 누가 신차를 살 때 발품을 팔아. 카랩을 써, 카랩을. 카랩이요? 불편한 영업전화 전혀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차량의 견적을 전국의 딜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구입부터 금융,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모두 카랩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 지금 어플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진짜 좀 혼나야 돼. 그냥 내연기관이 별로고 전기차만 좋다고 하면서 전기차 막 사세요, 전기차가 미래입니다. 아니 미래라는 건 알고 있기는 한데 그 해외 자료 막 가져와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 수치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해외냐고요?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안에서 이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보고선 얘기하지, 해외에서 팔린다고 우리나라에서 왜 뒤처지게 안 사가냐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국 자꾸 얘기하는데 중국은 시마다 그 성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 내연기관 번호판이 발급하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 신규 발급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 도시가 많아. 그러니까 전기차는 대신 웃돈 주고 살 필요도, 번호판 살 필요도 없이 신규 발급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냥 쏙 빼놓고 그냥 무조건 해외가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는 미래에 뒤처졌다, 이런 되도 않는 소리 하면은 혼나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2년 전에 EV6 이거 지금 페이스리프트 됐죠? 가격 인상 없습니다. 상품성 좋아졌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4세대 배터리 들어가고 전기 모터 바뀌고 아예 하체 부품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 같이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을 다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길죠. 494km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왜냐면요, 전기차는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 1, 2년 전에 차가 완전히 구형이 돼버립니다. 내연기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개발해온 그 기간이 쭉 길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격차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전기차는 뭐 모터 바뀌고 배터리 바뀌고 막 안에 있는 세시 같은 것도 다 바뀌고 막 플랫폼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EV6가 달라진 부분들은 사실 이런 라이트한 부분들 바뀌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GT라인은 좀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한결 더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포인트들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에요. 디자인은 예뻐요. 아이오닉5나 EV6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EV6가 젊은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선택하는 차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이오닉5나 EV6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아이오닉5가 조금 더 활용하기는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옵션들, 차량 가격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달라진 거를 제가 직접 체험해 보면서 실제 시승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서스펜션이 변경이 됐어요. 서스펜션이 변경이 되면서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거 직접 느껴봐야겠죠? 자, 서스펜션이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그리고 왜 바뀌었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거는 얘기해주는 곳 없었죠. 첫 번째는 로우암이나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류까지 싹 다 바뀌었습니다. 플로어에도 흡음재가 추가됐죠. 이러면서 실제 주행하면은 차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으면서도 탄탄하게 좀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흡음재나 서스펜션이 바뀌었으면 이게 이 정도까지 달라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하체 부품들이 보강이 됐어요. 단순히 이게 그냥 뭐 상품성 개선이 돼가지고 추가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무게가 80kg 정도가 늘었어요. 이 80kg가 어찌 보면은 뭐 2톤도 뭐 언저리 되는 차가 80kg면 뭐 작지 할 수 있지만, 잠깐 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차는 어때요? 뭐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 주행하다 보면 조금씩 그 데미지가 누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난 만큼 하체 보강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제가 지금 앞에 방지턱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봤을 때, 자,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 떠서 내려와가지고 이 위아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전 EV6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방정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우철렁철렁 되고, 왜냐면 밑에 좀 무겁고 그 무거운 거를 잡아주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방지턱을 넘거나 요철 지나면은 부드럽게 만드니까 그냥 위에 딱 뜨면은 그냥 다다다닥 흔들리고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서스펜션 바꾸고요, 하체 로우암, 이런 부식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게다가 스테빌라이저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바뀌면서 이게 두꺼워졌어요. 공도에서 뭐 이렇게 막 밟으면 안 되기는 하는데, 출력이 높으니까 팍 밟으면서 핸들을 딱 왼쪽으로 돌렸을 때, 혹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때 이렇게 밟으면서 악셀을 밟으면 뒤에가 진짜 무슨 뭐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쭉쭉 미끄러졌거든요. 운전 좋아하는 분들은 야 재밌어 막 이랬는데, 이게 불안하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승차감은 좋아진 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아지고 더 조용해졌어요. 이거는 전 모델과 현 모델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예전에 현대차들 보면은 독일차 따라한다고 그냥 딱딱하게 만들고 막 단단하게 하고 막, 근데 이게 단점도 있는 게, 데일리카로 타야 되는데 어설프게 독일차 따라하면 이도저도 아닌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느낌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꽤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달리거나 고속 주행 때는 탄탄한 느낌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조금 둘러보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강바가 달라졌어요. 이거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인데요. 이거 또 영상 올리면 TI에서 전화 와서 이 새끼야 영상 내려라 약간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충돌 방지 때문에 보강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보강됐을까요? 기존에는 요 B필러랑 요 앞쪽 정도만 초고장력 강판보다 한 단계 위가 이제 울트라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울트라강이 요런 식으로 이제 앞에만 들어갔는데, 이번에 요 밑에를 울트라강으로 보강을 했어요. 요 B필러 있죠, 요 B필러. 요 부분이 기존 대비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요 측면 풍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B필러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한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여기 문 열면은 요 밑에 요 부분까지 여기 뒤에 여기까지 요 부분이 울트라 강으로 추가가 됐어요. 이전에는 그냥 일반 강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는 이 앞에는 울트라 강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 뒤에가 일반 강이었던 게 울트라 강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뒤까지 울트라 강이 추가되면서 이 좌우 움직임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미끄러지는 거를 이번에 보강을 해준 거죠. 근데 참 현대기아 보면은요, 우리나라 소비자랑 잘 맞아요. 우리나라 뭐예요? 타겟 공부 막 이래가지고 야 벼락치기에서 여기부터 외워가지고 이것만 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막 벼락치기 하잖아요. 이번에 이거 보강을 한 이유가 있어요. IIHS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 충돌 보강 요거 그 비껴치기 해가지고 저 앞에 스몰 오버랩 테스트 때 퓨어등급 제가 받으려고 요 앞에 이제 사선으로 치면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거 보강하려고 이 하체를 보강을 한 건데 딱 요것만 이제 테스트 통과해서 점수 받으려고 요것만 넣어놨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전에 보강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보면 이 중간에 이게 두 줄로 가로지르는 울트라 강이 여기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이번에 그냥 초고장력 강판으로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걸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 중간을 또 비워놓은 거죠. 아니 그 애초에 할 거면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지 그거를 왜 꼭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됐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사이드 하체 이 밑에 사이드 쪽에 그 알루미늄 강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집어넣는 알루미늄 강까지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요거 만약에 그냥 반으로 잘라 보면은 여기에 알루미늄 강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이라서 시트도 스웨이드 재질, 핸들 디자인도 달라요.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도 디자인이 다른 게 좀 들어가죠. 기아나 현대 보면요, 이런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잘 만들어요. 이전에는 이거 뭐 폐플라스틱, 뭐 종이 막 재활용 소재 막 이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소재들도 한결 더 좋아졌죠. 자,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넓은 실내 공간이죠. 등받이도 전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등받이가 이런 식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허벅지를 좀 받쳐주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를 오래 탔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고 바닥도 평평하니까 넓잖아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단 2열의 송풍구가 이 중간에는 없어요. 이 B필러 쪽에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합니다. 실내가 물론 얘가 뭐 SUV나 뭐 리무진처럼 막 넓어가지고 바람이 안 온다 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간에서 송풍구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나오면 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얘는 아이오닉5와 다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요 조그맣게 들어간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EV6가 아이오닉5랑 다르게 약간 쿠페처럼, 그러니까 CUV 느낌도 좀 나요. 헤드룸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게 안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탔을 때 공간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단 창문이 좀 답답해요. 다 내려가기는 하는데 이 창문 자체가 좀 작아가지고 아 좀 답답하네 라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거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 핸들, GT라인 핸들이 전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젊은 소비자분들을 타겟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GT라인 핸들이 좀 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실내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 소재,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드 느낌으로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때가 안 타요. 이렇게 손으로 해도 지문이 막 묻거나 이러진 않아서 너무 좋고, 앰비언트 무드등도 이게 좀 들어갔죠, 이렇게. 근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것도 지금 이게 다이얼 방식, 요거 다이얼도 드라이브랑 후진을 했을 때 후진을 하면은 이게 딱 진동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후진이 들어갔다라는 거 운전자에게 알려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하거나 후진을 해도 따로 알려주는 피드백이 없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과예요. 진짜 최악은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누르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버튼 누르면 햅틱 버튼처럼 뭔가 진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떨림이라든지 뭐 소리는 나기는 해요. 근데 알림을 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없이 누르는 것도 잘 안 눌려요. 물론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누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이고 아니면 차라리 버튼으로 빼놔가지고 그냥 버튼으로 누르게 하든지 그냥 괜히 어설프게 터치처럼 보여가지고 넣어놓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통풍 열선 시트도 기본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밑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물건이나 적재하는 거는 넓어 보입니다. C타입 단자도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C거잭이 또 따로 들어가고요. 요게 그 소재도 이런 소재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팔을 올렸을 때 지금 대시보드 똑같거든요. 이게 가죽이나 스웨이드 막 이러면은 땀 찹니다. 더워요. 요거는 유사 메쉬 타입, 열이 좀 덜 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트가 스웨이드 재질로, 그러니까 GT 라인이라서 스웨이드입니다. 요 일반 모델은 스웨이드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난 게요, 이제는 계기판을 좀 굳이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계기판을 굳이 볼 필요 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지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처럼 이제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면 길 안내까지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계기판의 속도를 볼 필요 없이 커다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전 처음에 이거 센터 디지털 루밀러 있죠, 요거 좀 별로였었어요. 좀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불편하고 했는데 이 해상도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특히 EV6는 뒤에 이제 해치백처럼 해서 트렁크 공간처럼 수납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캠핑용품이나 물건 적재하면은 뒤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센터 디지털 루밀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해상도도 많이 좋아져서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전동 스티어링 휠 있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전동 스티어링 휠도 들어갑니다. 요거 아이오닉5에는 옵션을 추가해도 안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아이오닉5랑 저희가 비교하기는 할 텐데 아이오닉5에 비해서 EV6가 조금 더 승차감이나 이런 게 탄탄해요. 그리고 2열에 멀미도 안 나요. 이 멀미 얘기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전기차 타면 다들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멀미 난다, 머리 아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멀미가 왜 나요? 자, 극단적으로 회생제동 풀로 틀면, 자, 악셀 멈춰, 악셀 멈춰. 머리가 앞뒤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멀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택시 탔을 때 멀미 나면은 그냥 기사님한테 회생제동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멀미가 덜 납니다. 전기차 오래 타시는 분들은 이게 멀미가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셀을 급하게 밟거나 급하게 떼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밟고 부드럽게 떼면은 이런 멀미 나는 것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터가 바뀌었잖아요. 이 모터가 바뀌어서 과연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회생제동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아예 내연기관에 가까울 정도로 주행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회생제동 아예 0으로 해가지고 주행하면은 아예 느낌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거 완전히 그냥 0으로 하면은 오히려 내연기관 느낌도 아니라 이상해요. 왜냐면 내연기관도 악셀 딱 주행하다가 떼면 엔진 브레이크 개입하면서 부드럽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 0단계라면은 엔진 브레이크 나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중립 넣어가지고 그냥 탄력받아서 쭉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이질적으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내연기관과 똑같이 하려면 회생제동 1단계 레벨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처럼 악셀 딱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 잡힌 요 느낌 있죠, 요게 그대로 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요 1단계도 약간 이질감 들고 0단계도 뭔가 좀 어설프고 막 이랬는데 요게 모터가 바뀌면서 잡아주는 느낌도 확 개선된 거죠. 요거는 근데 현대기아 기준이에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 페달이 있어서 3단계까지 조절되죠. 근데 오토도 있어가지고 막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수입차 브랜드는 이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 뭐 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라운드 뷰가 또 들어가는데 해상도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MDPS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MDPS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좀 묵직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막 무겁거나 이건 아니지만 살짝 조금 무겁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요것도 한결 더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졌다기보다는 부드러워졌다라는 표현이 훨씬 맞겠죠. 그리고 이거 중간중간에 보면은 재미난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 페달 보면은 악셀은 플러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는 뭐예요? 속도를 올릴 때, 마이너스는 속도를 줄일 때, 이런 요소들, 메탈 페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제 타고 느낀 거는요, 이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졌다. 이거는 누가 타도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쉬운 게 예전에 기아차는요 현대와 달리 색깔이 좀 있었어요. K5도 보면 어때요? 소나타와 다르게 좀 더 스포티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K8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EV6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오히려 현대스러운, 오히려 좀 부드러워진, 색깔을 잃어버린 이런 느낌도 좀 납니다. 반대로 현대가 소나타가 스포티한 주행을 막 넣어놓고 K5가 막 편해지잖아요. 이번 아이오닉5랑 그 다음에 EV6 저희가 비교 시즌도 할 텐데 EV6를 타면서 느낀 것도 너무 이게 색깔이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 개인적으로 패밀리카는 이게 맞기는 한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납함도 이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깊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플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화기, 그 다음에 V2L 커넥터 있죠. 이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막 옵션 해가지고 막 사야 됐었잖아요. 근데 V2L을 넣어야지만 보조금을 이제 100% 지급하니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기는 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EV6 시승기를 최초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요거 얘기도 마무리하기 전에 얘기하고 싶으면 얘가 지금 20인치거든요 20인치라 편한데 통통 튀어요. 이거는 근데 휠 인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인치 휠이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까탈스럽게 좀 보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마냥 좋다고 이거 사세요 라고 하면은 전기차는 준비된 사람들이 샀을 때는 되게 편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전기차를 산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리뷰하는 분들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내연기관 막 타면서 내연기관은 이래서 불편하네요. 이거 전기차가 짱이에요. 이런 거 하면 죽방을 그냥 강냉이로 그냥 풀로 그냥 던져버릴까. 그럼 안 되죠. 준비되고 잘 알아보고 전기차에 맞는 사람들이 사면 되고요. 우리 와이프도 전기차 타면서 좋은 거는 그냥 상황에 맞으니까 집에 집밥 있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죠. 장거리 갈 때 다른 차 있죠. 이러니까 진짜 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처럼 상황에 맞으면 멋진 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아이오닉5나 EV6를 장거리를 통해서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일반 소비자분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